네, 안녕하세요. 팩트와 차별화된 방송 유튜버 퓨처 크립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가 들리신다면 1번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타이타님, 그루브 밀리네어님, 오늘은 좀 1등으로 들어오셨네요. 아니, 여러분, 지금 좀 많이 늦은 시간인데 아직 잠을 못 이루신 분들이 계신가 봐요. 제가 사실 아까 저녁에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요. 방송 준비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준비하는 것들이 좀 되게 심오한 내용들이 많아요. 뭐 팩트적인 내용이나 뭐 국가기관 보고서를 통해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좀 다소 시간이 걸리겠죠.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말씀드릴 거냐. 일단 이 방송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다른 못 보신 분들은 이제 녹화 방송으로 지금 내용을 보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일단 기사 2개만 딱 읽어드리고요. 그 다음은 국가기관 보고서 2개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차트를 좀 이제 시황을 좀 점검해 보고자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관되는 내용이 있어서요. 첫 번째 기사인데요. 포인트 대신 비트코인 쌓이는 비자 카드 폴드에서 나온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7월쯤에 발송을 예정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연관이 되거든요.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쇼핑 앱을 운영하는 스타트업 폴드가 비자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그래서 폴드는 이와 함께 포인트 대신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카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근데 지금 제가 이 기사 내용들을 보여드리면서 뒷부분까지 연결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사가 따로 별도로 볼 수 있지만 분리해서 결국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과 연결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따가 보여드릴 국가기관 보고서 내용과 같이 맞물릴 겁니다. 자, 어디서 핵심을 볼 수 있냐. 이제 쇼핑몰과 다양한 업체들이 코인을 지급하는 카드를 출시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 바로 그 코인베이스가 이전에 비자와 관련돼서 이제 암호화폐 업체들이랑 연결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 앞으로는 카드를 통해서 더 많은 암호화폐들이 지급이 될 것을 이제 예상을 할 수 있어요. 각종 세금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고, 그게 어떤 내용에 있냐면요. 제가 이전에 이 해당되는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에 일반인들이 모르는 정보라고 해서 이제 비자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약간의 그 중요한 자료는 살짝 편집이 됐는데, 사실 비자와 암호화폐 거래 업체들이 자산을 규모를 굴리면서 그 투자한 내역에 대한 그 자료가 있었어요. 비공개 자료인데 그걸 제가 살짝 이제 그때 보여드린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연관이 돼 있는 거죠. 암호화폐 기업. 비자도 다양한 암호화폐 쪽에 투자를 하고 있고 핀테크 업체들을 이제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네덜란드 증권사 벅스라는 곳에서 암호화폐 중개업을 진출하는 건데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글로벌한 흐름들이 맞물려가고 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글로벌한 흐름들이 암호화폐 쪽으로 맞물려가는 거를 국가기관 보고서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 보고서를 제가 왜 이렇게 강조드리냐. 물론 이 다른 타 방송에 비해서 많이 차별화된 컨텐츠이긴 하지만 이 해당되는 내용들은요. 일단 뉴스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기자가 작성할 수 있지만요. 국가기관 보고서, 뭐 공기관에 일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타이탄님 같은 경우에도 뭐 그쪽 관련된 기관에서 일을 하셨거나 하실 텐데, 그런 관련된 기관에서는 공개하는 자료에서는 뉴스나 그런 이렇게 기자가 이렇게 임의로 쓰는 게 아니라 정확한 팩트적인 자료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주도를 하려고 하는 거나 국가가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게 된다면 앞으로 이게 팩트적으로 갈 내용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벅스라는 게 암호화폐 중개업에 진출하고 있다. 그래서 벅스는 파산한 암호화폐 거래소 블록포트를 인수해 벅스 크립토라는 이름으로 암호화폐 중개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지난 9일 밝혔다. 결국에는 뭐 다양한 쪽에서 암호화폐 쪽으로 진출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자, 이제 국가기관 보고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팩트만 강조해 드리는데,
굉장히 도움 많이 되실 내용들이에요. 자, 이게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좀 암시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때 2020년 블록체인 공공선도 사업시보 뭐 이런 거 여러 개가 있어요. 여기서 뭐 어떤 걸 진행하느냐, 그리고 뭐 관련된 그런 것도 있고, 얼마 전에 또 이제 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그 가락시장에서 IT 벤처타워에서 블록체인과 핀테크의 사업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진행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관할 기관에 속해 있는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상실현님 안녕하세요. 뽀또마님 안녕하세요. 짱 XRPN님 안녕하세요. 네, 이상실현님 오랜만에 뵙네요. 자, 그래서 이 국가기관 보고서 점점 이제 파고 들어가 볼게요. 핀테크에 대해서 일단 제가 예전에 핀테크가 이제 파이낸셜과 테크놀로지의 결합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핀테크가 확장한 변화에 있어서요. 사실 이 카카오페이나 카카오톡이 진행하려는 암호화폐 기술, 그리고 두 번째는 암호화폐 기업들도 사실 이 핀테크 분야에 포함이 됩니다. 지금 다양한 대기업들이 암호화폐 서비스를 구현하려고 하죠.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준금융기관들은 핀테크 기업을 위협으로 여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 세계 기업의 69%는 전통적인 은행에게 최상의 접근을 핀테크와의 협업 파트너를 통해 상호 혜택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한 것으로 조사됨.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풀어서 많은 사람들은 전통은행과 핀테크 기업을 분류해서 보지만요. 전통은행들과 결국에는 핀테크 업체들이 협업을 하면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팩트인 게 지금 다양한 그 핀테크 기관들과 전통적인 그 금융은행들이 협업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은행에서 진행하려는 뭐 블록체인 기술을 이제 하려고 하죠. 그러면 다양한 그 핀테크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과 사실 그 협업을 어느 정도 해야지 전통적인 금융이 더욱더 성장을 하고 이제 더 많은 제품들을 고객에게 이제 제시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 파트너십은 핀테크 기업들이 기존 금융기관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것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은행은 사실 여러분 다양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긴 해요. 일단 잠시만요. 일단 프로그램 하나 쓰고, 자, 기존의 전통은행 금융기관들은 뭐 각종 상품을 판매를 하죠, 고객에게. 물론 1금융권 같은 경우는 뭐 예금이나 적금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금 보호가 돼요. 뭐 제2금융까지는 뭐 괜찮다고 하는데, 근데 이들이 사실 은행에서 보면 판매하거나 여러 가지 상품을 본다면 다양한 뭐 상품들이 있죠. 펀드나 ETF 이런 것들도 많이 볼 수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 가지 협업을 하면서 또 얼마 전에 국민은행 가상자산 관련된 시장에 뛰어든다 그런 내용도 있었다. 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은행들은 더 많은 서비스를 공급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는 추후에 우리가 암호화폐를 통한 서비스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일단 중국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지만 인도는 향후 결제 혁신의 진원지로 꼽히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내용이 또 이제 사실 XRP로 연관이 된다면 이게 나중에 이 국가기관 보고서에 보시다 보면요. 송금업체 관련된 거나 뭐 송금업이 앞으로 시장에 더욱더 파이가 커질 것을 예시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암호화폐 산업이 만약에 점점 커져요. 더 많은 글로벌한 은행들이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을 해요. 근데 그때 국가 관련된 송금이 되고 만약에 추후에 리플사가 진행하는 세계 송금 브릿지의 역할이 된다면 사실상 이 리플사가 인도의 시장에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아마 여기에 관련된 그 정보 중 하나인 아시아 기업의 21%와 유럽, 미국 기업들의 10%가량은 이에 동의한다. 그러면 이제 서서히 인도에 대한 입지를 인정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죠. 리플사도 보면 인도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데 인도는 아직까지는 뭐 개발이 많이 된 국가는 아니에요. 막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가지고 엄청난 혁신을 이끄는 그런 뭐 국가는 아니지만 점차 그만큼의 잠재적인 영향력을 가진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인구수도 많고 더 많은 먹거리가 많은 곳이기도 하죠. 만약에 인도 시장만 공략을 한다면 그 시장의 파이는 엄청나겠죠. 그 금액적인 측면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또 내용을 보면 API 뭐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뭐 인터페이스라는 그런
것과 뭐 오픈 뱅킹이 우선으로 꼽힌다. 이걸 좀 더 이제 작게 하면 여기서 보시면 이제 B2B 결제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 중에 가상카드 및 새로운 결제 플랫폼. 그러니까 이제 B2B 거래를 통해서 가상카드나 뭐 새로운 결제 플랫폼을 이제 제공을 하게 될 거고, 커넥티비티와 뭐 최적화된 B2B 금융, 새로운 방식의 결제 제공, 뭐 앞으로 더 다양한 방식의 결제가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고, 계좌로 직접 정정,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점점 편리함을 추구한다는 거죠. 편리함을. 여기서 보면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요즘에 보시면요, 그 암호화폐 그 콜드 월렛과 하드 월렛 같은 그 디지털 월렛이 있잖아요. 저도 디센트라는 그 메이저 업체와 지금 월렛 업체와 이제 제휴를 맺어서 하고 있는데, 일단 보시면요, 매끄러운 결제를 위한 방안 하나로 모바일 월렛이 점차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스마트폰 내에 이제 어떻게 보면 월렛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암호화폐가 이제 도입하게 된다면 더 많은 암호화폐 지갑도 다양하게 될 거다. 이전에 보여드린 내용이 있었는데 삼성전자도 결국 블록체인 월렛을 또 이제 제공을 하려고 하죠. 그런 것들이 사실 다 연관이 되는 거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여기서 보시면요, 또 이제 국가기관 보고서 중에 어떤 것을 언급하냐, 바로 AI. 제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사실 이 산업 안에 블록체인이 존재하는 거고, 이 블록체인이 결국 우리가 투자를 하는 블록체인 기반에 만든 게 암호화폐다. 그러면 AI, 자동화, 머신러닝, 블록체인. 여기서 블록체인 있죠. 12%나 돼요. 이게 지금은 수치가 낮지만요, 나중에 이 퍼센트율은 얼마나 커질까? 이제 시작이거든요. 생체 인식까지.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의 일하는 방식에 혁신을 일으키는 기술이라고 보고 있고, 국가기관 보고서에서. 그 다음에 보시면요, 뭐 앞으로 여기서 보시면 유럽에서는 플랫폼형 뱅킹이 확산되면서 40%에 육박하는 응답자들은 이것이 금융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핀테크 비즈니스가 향후 금융기관 자체가 되고자 한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중에 이제 아시아 기업의 40% 이상이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보통 40%라면 거의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또 암시해 볼 수 있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4차 산업혁명이 도입이 되고 난 뒤에 이 더 많은 핀테크에 대해서 많은 기존의 기업들, 전통적인 그 방식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이 핀테크 쪽으로 들어온다. 그 안에 블록체인이라는 것도 있고, 더 많은 서비스를 통해서 앞으로 암호 자산 또는 암호화폐, 크립토 커런시에 관련된 상품을 제시를 하겠죠. 대신에 지금 진행하는 FATF 규제, 이런 것들이 이행이 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자산으로 인정되는 그 순간이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더 많은 자본이 들어오게 될 그때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뭐 솔루션을 찾고 있고, 뭐 AI에 대한 것에 대해서 가장 큰 역량의 위치를 기술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그 아시아 응답자의 25%가량은 블록체인이 금융 서비스를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 지역 기업들은 10% 남짓 동의한 것보다 높은 수준임. 그러니까 보시면요, 이전에 국가기업 보고서를 통해서 보거나 여러 가지를 보면요, 이상하게 핀테크의 혁신에 대해서 주도할 것은 뭐 아시아 지역에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내용이 나와요.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본다면 아시아 쪽에서는 요즘에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사용한 것이나 더 많은 그 신기술에 대해서 적응하는 것에 발빠른 변화의 대처 능력이 좀 더 뛰어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뛰어나다는 게 뭐 대처가 빠르다는 게 아니고요,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뭐 미국이나 다른 해외는 규제가 워낙 더 강화가 됐기 때문에 천천히 도입을 하는 건데, 사실 미국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강력한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강대국이잖아요. 결국에는 이 블록체인 기술도 사실 미국도 받아들이고 있고 점차 진행을 할 거라 보고 있지만 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보다는 사실 그 블록체인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는 미국이 좀 더 긍정적이거든요. 그 다음은 이제 여기서 보시면요, 또 중요한 거는 제가 CBDC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인 CBDC에 대한 장기적 잠재력에 대한 믿음도 지속적인 관심거리다. 앞으로의 그 더 많은 빅파이, 그러니까 이 더 커지게 될 시장의 파이에서 이제 CBDC를 고려를 하고 있다는 거죠.
국가기관 보고서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과 그 유럽 중앙은행들은 여전히 논의 단계에 머물고 있지만 중국은 이미 디지털 위안에 대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 규제가 성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처럼 쉽게 구현되기 어려운 점도 있다. 이게 바로 규제가 워낙 강화가 됐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디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혹시 여러분 보고서 관련된 거 읽고 있는데 뭐 추가적으로 이 시장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그런 관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목소리 들리신다면 한번 중간 점검할 차원에 있어서 좀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신 거는 실시간으로 저와 함께 국가기관 보고서를 보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연결 세상을 향한 금융기관과 핀테크 협업. 그래서 보면 뭐 고객 우선으로 삼는 매끄럽고 개인 강화된 경험임. 요즘엔 뭐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약간 고객 맞춤형 이렇게 뭐 기술들이 많이 보편화가 되고 있죠. 뭐 파생 상품 거래도 그렇고 뭐 개인 간의 개인 이렇게 해서 약간 1대1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챗봇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고 앱 기반 챗봇, 브라우저 챗봇, 애플리케이션 챗봇 이걸 통해서 더 많은 뭐 지출 관련된 것들이 뭐 예상해 볼 수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다음 보고서에 있나 보다. 네, 또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고 여기서 보시면 재무와 공급망의 AI 가치, 그러니까 4차 산업에 대해서 제가 계속 또 이제 블록체인, 거시적인 경제, 뭐 주식시장도 많이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사실 제가 이제 분산 투자를 하기 때문에 더 시야를 넓혀서 시장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럼 본다면 이 AI에 대해서 앞으로 뭐 완전한 자동 금융 마감 프로세스가 실현될 것. 그러면 저는 앞으로의 세상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 이 AI와 블록체인이 결합이 된다면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암호화폐를 관련돼서 이제 파생 상품이나 이런 게 많이 나오겠죠. 그럼 투자를 하게 되면요. 뭐 만약에 기존 전통 금융이 핀테크와 협업을 해서 살아남는다? 그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잠시만요. 일단 메모지 띄우고 첫 번째, AI와 만약에 블록체인이 결합을 하게 되면 그리고 이 조건 여러분 혹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그 규제가 이제 암호화폐 관련 규제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된 단계 또는 이제 이 구간이 된다면 일단 이때 AI 기술도 많이 발전하겠죠. 잠시만요. 지금 뭐 방송이 매끄럽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댓글 잠깐만 남겨주시겠어요? 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점검,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AI와 블록체인이 결합이 된다면요. 우리가 나중에 투자한 암호화폐, 각종 파생 상품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은행이 기존 전통금융은행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보시면 뭐 국민은행도 그렇고 앞으로 뭐 커스터디나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진행한다는 거죠. 결국엔 먹거리가 있다는 건데 그러면 이때 우리 스마트폰 내에 AI 관련된 기술과 같이 블록체인이 결합돼서 만약에 투자 관련돼서 뭐 시장의 흐름 AI가 이제 직접 비서 역할을 하는 거죠. 뭐 비트코인의 뭐 수요는 어느 정도 몇 퍼센트 되고 그리고 그에 따른 뭐 지금 모멘텀이 어느 정도고 그리고 나중에는 더 심화가 된다면 매수와 매도 관련돼서 이제 추천 약간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형성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웰스 매니지먼트 이게 뭐냐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 뭐 5억이나
자금을 매억 또는 몇십억 이상 굴리는 그 부의 상징인 그 금융자산가들이 굴리는 금액을 이제 또 이제 증권사에서 관리를 해줘요, 여러분. 어떻게 관리를 해주냐? 그냥 관리해주는 게 아니고요. 1대1 매칭을 해서 상담을 하기도 하고, 더 많은 그 자료 있잖아요. 제가 보여드린 이런 차트 같은 거나 다양한 그 보고서 자료를 가져와가지고 설명을 해줘요. 이렇게 고객님 이런 그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거는 사실 비밀인데 중국 시장에서 정부가 이렇게 준비를 몇 달 전에 한다고 합니다 하면서 그 언론에 공개되기 전에 미리 언지를 줘요. 어느 정도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하고 투자처를 발굴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들은 수익 대비 이제 수수료를 먹겠죠. 그러면 AI를 통해서 이 AI도 단계별로 만약에 금융자본가 어느 정도 자본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 AI가 아마 특별 맞춤형 VIP를 통해서 이렇게 관리를 해주겠죠.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 등장하게 될 거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요. 사실 지금 진행 중인 단계고요. 제가 이전에 AI 그리고 사실 블록체인 관련된 업체가 있다고 또 보여드린 적이 있었고 추가적으로 IoT까지 IoT와 블록체인 그럼 결국에는 자차 산업은 기술들이 융합하는 건데 여기에 IoT 나중에 로봇까지 결합이 될 것이다. 이것이 결합이 된 도시가 바로 국가나 글로벌한 국가들이 진행하려는 스마트시티. 자, 일단 여기까지 이거 설명드리고 바로 진행 또 할게요. 그래서 AI 관련돼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나?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작은 금액도 있지만 더 큰 금액은 보통 이제 국가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거는 또 이제 별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AI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직원 생산성 증대, 경쟁이익, 차별화, 주문 수행 시간 단축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그리고 전자상거래 테마를 통해서 보면 보통 디지털 월렛은 여기서 보시면 이제 디지털 월렛은 2023년까지 전세계 전자상거래 절반 이상. 그러면 앞으로 알 수 있는 건 뭐냐? 케네디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 가지 디지털 월렛이 등장하겠지만 그 안에 나중에는 암호화폐 월렛이 지금보다 더 많이 성숙기가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암호화폐 월렛. 2023년까지 전 세계 절반 이상이라는 건요. 사람들이 이제 지갑을 사용하기보다는 말 그대로 디지털 지갑을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절반이나 된 거죠. 50%나. 그 비중이 얼마나 커지게 된다면 당연히 이 암호화폐 월렛 증가수도 더욱더 많아지겠죠. 암호화폐 월렛 업체들도 지금 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업체들이 제휴를 건의를 해왔지만 이 다른 것들 많이 조사해보다가 디센트라는 데를 찾아보다가 이제 그쪽에서 연락이 와서 또 이제 제휴를 맺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매장 내 전통적인 결제를 포기하면서 스마트폰이 새로운 지갑으로 자리 잡아가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결제 방법 전망을 본다면 일단 19년에는 디지털 모바일 월렛이 41.8%, 이제는 23년에는 52.2%. 벌써 41.8%인데 앞으로는 얼마나 증가할까? 신용카드도 41.8%와 이제 신용카드 24.2%인데 23년에는 이게 합쳐서 거의 70%나 육박해요. 은행 계좌이체 관련돼서 9.3%. 그럼 은행들도 더욱더 많이 고민하겠죠. 당연히 이쪽으로. 이쪽에 포커스를 맞출 거란 말이에요. 많은 대기업과 기관들이 앞으로 이 디지털과 모바일 월렛을 기반하에 어떻게 제휴를 맺거나 이렇게 해서 결제되는 것을 많이 연관지어서 볼 수밖에 없다. 어차피 이게 변화하는 흐름에 맞춰서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온라인과 매장 상거래 선호하는 선택지가 되면서 후불 결제는 급속하게 글로벌 결제 옵션을 부상하고 있다. 후불 결제 카드도 되게 많죠. 그리고 향후 5년 동안 28%나 성장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간 보고서를 보시면서 암호화폐와 뭔가 연관이 되는데 라고 보실 수 있어요. 블록체인과 뭔가 연관이 되는데 제가 왜 이 AI와 그
이 디지털 원let과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여드리냐, 우리가 투자한 코인에 대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관심 이슈죠. 그럼 이 상승의 요건이 되려면요, 이 시장 안에 자본이 들어오려면요, 당연히 국가들이 어떤 법을 테두리를 만들고 그것을 자산으로 인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더 추가적인 많은 옵션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이 디지털 월렛도 있는 거고, 나중에는 AI도 있는 거고, 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보다 당연히 더 커질 수밖에 없고, 더 많은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라고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음성 비석 어디까지 왔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어요. 음성 비석 기가진이나 이런 건데, 이제 어느 정도 기능을 되게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안전하게 운전하는 데는 집중하기 때문에 디지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은 바로 음성이다. 그만큼 이제 음성 관련된 서비스, 인공지능이 음성을 해주잖아요. 그 관련돼서 굉장히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 여기 보시면 되게 많아요, 정보가. 음성 비서, 전화 걸기, 방향 묻기, 문자 전송, 음악 틀기, 라디오부터 식당 묻기, 픽업할 식음료 주문하기, 이메일 전송까지, 자동차 기능 제어, 영화 정보 묻기, 스마트홈 디바이스 제어, 그리고 쇼핑 관련돼서도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 또 연관이 되는 게, 나중에 IoT를 통해서 이제 쇼핑도 주문하게 되고, 나중에 암호화폐 관련된 것이 지금 본다면 카드를 통해서 암호화폐 포인트, 그러니까 비트코인 포인트를 준다는데,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월렛 안에 비트코인이 있다면, 만약에 나중에 기가진이 지금 방송 보고 있는 거 결제시켜줘 하면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되는, 또는 나중에 XRP로 결제되는, 이더리움으로 결제되는, 이런 것들도 나오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바이낸스가 직불 카드를 통해서 이제 결제를 하게 돼요. 그러면 결제하면 그 안에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매도가 되면서 결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이제 시작이다. 네, 형부손치원님 안녕하세요. 조용해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제가 5G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중국이 5G를 박차를 가하고 있죠. 여기서 본다면 5G도 향후 5년 내에 현재 산업용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가장 중요한 무선 기술인 와이파이를 제치고 선두로 이제 자리매김할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이건 좀 뭐라 해야 되지? 직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주식을 하신 분들이라면 지금은 주식 장세가 좋지 않죠, 그렇죠? 존버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시장을 크게 보면 제가 항상 이렇게 보거든요. 5G에 대한 산업이 앞으로는 더욱더 증가를 하겠네? 그렇다면 주식시장의 모멘텀이 나중에 향후 방향이 좋아진다면 주식시장은 보통 반도체 사이클에 있고, 그 다음에 전기 배터리나 자동차 섹터, 그 다음에 5G 관련된 그 사이클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순환을 하는데, 이렇게 돌거든요, 사이클이. 그러면 나는 5G에 그 관련된 사이클이 돌아온 시점에 투자를 해야겠구나. 5G 산업이 나중에 커지기 때문에 돈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제 방송을 보시면서 또 하나의 더 굉장한 중요한 정보를 또 얻어 가시는 거고요. 결국에는 5G 비즈니스 산업에서 기대할 조건 보시면 5G 산업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모바일 업계의 기대는 높아지고 있지만 성장 규모는 아직 불확실하다. 점차 여기서는 이제 증가를 하게 될 거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 선보일 수 있게 되는 것은 가장 큰 혜택으로 일단 전문가들은 꼽고 있다. 그리고 아시아가 새로운 5G 서비스 개발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고, 5G로 이제 2년 내에 누릴 산업은 5G 폰이 앞으로 보급화가 또 되고 있는데, 자동차, 제조,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운송, 에너지 유틸리티, 헬스케어, 농업, 공공, 금융, 소매까지 점차 증가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더 다양한 서비스를 또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보안적인 얘기가 나오죠. 항상 보안적인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블록체인이란 건 나오기 전부터요, 여러분.
뭐 사실 얼마 전에 블록체인을 깨버릴 양자 컴퓨터가 나오게 된다 하지만 이전에 인터넷이 나올 때도요. 이 인터넷의 악마다 이런 그 몇십 년 전에 이렇게 보는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삶 속에 인터넷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스마트폰이 나올 때도요. 해킹이 되고 결국 사람들은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을 거다 했지만 지금은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죠, 우리가. 굉장히 불편하죠. 스마트폰이 없다면. 카카오톡을 하지 않는다면, 사람과 사람 간의 그 약속을 잡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이메일로 일일이 PC 켜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스마트폰으로 하지, 요즘엔. 그러면 사실 블록체인도 보안적인 측면에서 많은 그 악재가 나왔지만 그것은 세력이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한 악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양자 컴퓨터도 블록체인도 보안이나 이런 것 쪽으로 또 집중이 된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차후에 개발을 해가지고 또 어느 정도 안전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할 것이다. 네. 아우 찬웅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찬웅님이랑 또 애청자분들 들어오셨으니까 이따가 나중에 업로드에 녹방 보여드리겠지만요. 어떤 내용 진행했냐. 암호화폐 관련된 산업과 연결이 된다. 디지털 월렛도 이제 앞으로 더 증가하게 되고 진짜 짧게 보여드리면 여기 블록체인 관련된 것도 있고 이 국가기관보고서에서 CBDC에도 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보고서가 2개나 돼요 오늘 여러분. 일단 빨리 진행할게요. 그리고 뭐 AI나 제가 4차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점들 5G 다 연관이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는 암호화폐라고 또 적혀 있어요. 여기는. 자, 어떤 거에 있냐? 글로벌 모바일 머니 서비스의 신화. 이것을 보시면요. 이게 서아 남부 아프리카부터 동아시아 태평양 뭐 여러 가지로 앞으로 점차 이제 뭐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바일 머니에 대해서 나온 그 데이터인데요. 2019년 기준으로 전 세계 모바일 계정이 10억 개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된다. 또한 모바일 머니를 통해 오가는 금액은 일평균, 여러분, 연평균이 아니라요. 일평균 20억 달러입니다. 약 2조나 된다는 거죠. 2조. 엄청난 규모죠. 그리고 일평균이 2조면요. 한 달이면 거의 60조예요. 엄청난 금액인데 그래서 보면 모바일 머니는 이제 주류에 진입했다. 앞으로는 더욱더 증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금융 포용을 위한 경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미 지금 스마트폰을 통해서 뱅킹 업무를 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들이 뭐 많이 증가하고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페이먼트 시스템이 나와요. 또 이제 뭐 온라인 쇼핑몰 보시면 기업 자체에서 뭐 어떤 포인트 결제를 통해서 이렇게 또 이제 결제하는 그런 것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보면 수많은 뭐 이주 노동자들과 가족들은 빠르고 안전하면서 저렴한 국제 송금으로 인해 인생이 바뀔 정도의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그리고 인도주의적인 현금 지원은 위기 상황에도 제대로 전달되고 있다. 이는 세계의 많은 곳에서 다루기 힘든 도전 과제물에 대한 새로운 솔루션이 되고 있다. 모바일 업계가 지속 가능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헌한 데 있어 모바일 머니는 그 핵심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모바일 머니를 통해서는 또 장점이 뭐냐? 송금이 되게 잘 되잖아요. 송금이 편리하잖아요. 일일이 은행 가서 ATM기 가서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럼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거는 국제 송금은 앞으로 더욱더 파이가 커지겠죠. 왜? 더욱더 간편화가 되고 편리해지게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 만약에 이 자산으로 인정이 되는 시점이 다가오게 되면서 XRP를 만약에 뭐 카드사나 어떤 송금업체, 머니그램과 웨스턴 유니언 측에서 이것을 뭐 탑재를 해서 국제 송금 브릿지의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인, 그러니까 암호화폐 쪽에서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면요. 그때 당시는 이제 지금보다 점차
근데 사실 이런 관점이에요. XRP가 만약에 존재하지 않았더라도요. 국제 송금은 점차 매년 증가할수록 이제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더 간편하고 편리하게 되고 이 암호화폐에 대한 것이 상용화가 되면서 만약에 이 XRP가 인정을 받으면 이 국제 송금 시장에는 이 XRP라는 코인이 또 자리매김을 할 것이다. 자리매김. 성공의 여부는 100% 볼 수 없지만 이들의 방향, 제가 이전에 뭐 팩트적으로 보여드린 내용이나 뭐 그런 것들을 보면 너무 연관된 산업들이 많다. 스타트업 치고 너무 많다는 거다. 가격은 많은 사람들이 가격을 비난하지만요. 가격은 사실 시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세력을 결정한다 하잖아요.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서 시총이 줄게 되면서 다른 알트도 떨어지는 거지. 뭐 이것이 뭐 세력이 일부러 XRP를 떨어뜨리기 위한 조건이다. XRP만 떨어뜨린 게 아닙니다. 나중에 언제 그라는 듯이 시장이 회복해주면요. XRP의 가격도 올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좁은 시야로 본다면 대중들은 그러니까 개미들은 급하기 마련이에요. 심리가. 그러니까 뭐 당장에 XRP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막 큰일 날 것 같이 말하지만요. 사실 이 XRP가 배후에 얼마나 거대한 세력 기관들과 관련돼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구현을 하는지를 보고 이게 팩트가 맞다면 지금 가격은 사실 의미가 어느 정도 있겠지만 더 큰 시야로 본다면 더 많은 성장할 가능성이 있겠죠. 이런 좁은 시야를 가지기보다는 이때 오른 구간보다는 이때 구간들에 대한 시야를 가지게 되려면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중요한 정보들을 연관되고 그러니까 선동하거나 뭐 그런 위험성이 있는 그런 컨텐츠라기보다는 더욱더 사실 기반한 그러니까 리플사가 진행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얘네는 어느 정도 성장하겠구나 이것을 보면서 투자하는 게 사실 맞다고 봐요. 단기적으로 이제 차트로 대응하시기 게 아니라 뭐 장기적으로 관점을 보신다면 그럼 앞으로 리플 코인 관련돼서나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뭐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뭐 트론, 뭐 스텔라 루멘 뭐 이런 것들도 성장하게 된다면 우리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고 더 많은 돈을 가져다 주겠죠. 이게 사실 또 이제 핵심이거든요. 대중들은 진짜 막 내일 모레라도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막 조급해 하잖아요. 그러실 필요 없다. 가격은 시장이 결정하는 거다. 이제 시작이다. 이 보고서를 보셔도 뭐 지금 당장 대중화가 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요. 점차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내포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서비스들이 자리 잡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제가 말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증권사 전문가들도 사실 국가기관 관련된 정보를 많이 참고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문가보다 더 상위 기관인 자료라고 보실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본다면 모바일 머니에 대해서 서비스가 영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된다. 그리고 모바일 머니를 통한 매출은 혁신적인 제품 및 서비스, 네트워크 확장,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에이전트 수수료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게 됨. 여기서 보시면 또 접근성을 비교한 건데 여기서도 은행이 낮고요. ATM이 그 다음 두 번째고 모바일 머니 에이전트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보고 있어요. 사실이거든요, 이거는. 은행 가서 일일이 업무하고 또 이제 은행 업무가 끝나면 거래를 못 하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ATM은 24시간 ATM이 있지만 뭐 보통 은행은 문 닫고 그러면 편의점 ATM기 이용해서 비싼 수수료를 내야겠죠. 근데 모바일로 하면 거래한 금액 대비해서요. 또 이제 금액을 어느 정도 많이 사용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현찰을 뽑거나 그런 송금하는 것에 대해서나 또 이제 계좌 어느 정도 이체하는 것에 대해서 수수료를 혜택을 줘요. 면제를 시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또 있고 소셜 커머스의 기능 진화 과정, 뭐 위챗, 페이스북, 뭐 페이티엠이라는 것에 대해 또 나온 게 있고요. 또 페이스북은 리브라에 대해서 또 구현을 하려고 하죠. 그 다음에 모바일 지원 보험 상품 비율. 이제 보시면 제가 이전에 보험 산업이 블록체인이랑 또 이제 접목이 된다고 했는데 이것도 결국 모바일과 연결이 될 것입니다. 모바일을 통해서 이 보험사가 진행을 이미 이거는 했어요. 근데 이제 블록체인과 손을 이미 잡고 있는 걸 봐서 같이 결합을 또 시키겠죠. 그러면
모바일 안에 이 블록체인 관련된 프로그램을 나중에 같이 결합을 해서 더 안정적으로 구현을 하게 될 거예요. 보험사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보험사가 이 사고 처리 비용을 나중에, 이게 화폐는 아니지만요, 만약에 보상 형태 기반 서비스를 한다면, 보상? 뭐 자체적으로 개발한 암호화폐 관련된 서비스를 통해서 이게 뭐 다양한 거래업체와 제휴를 맺어서 사용하게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어떤 포인트를, 암호화폐 관련된 것을 지급해서 또 전환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진짜 먼 미래는 이 CBDC 관련돼서 지급을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세 가지 관점을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뭐 유망주까지 여러 개가 나와요. 여기 나온 기업들이 뭐 되게 많은데, 여기서 보시면 뭐 차이나, 인디아,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뭐 홍콩부터 해서 또 많이 나오고, 사우스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보시면 카카오페이, 네이버가 있습니다. 뭐 파이낸셜, 레이니스트, 뭐 테라펀딩, 비바 리퍼블리카 이렇게 있는데, 일단 카카오페이가 있네. 그러면 얘네들도 지금 하려고 하는 거 보면요, 적금, 이제 예금, 뭐 파생 상품도 하려고 하고, 이제 은행이잖아요. 그럼 이제 보험 관련된 상품도 나오겠죠, 당연히. 거기다가 이제 암호화폐 지갑까지 하려고 하고, 암호화폐 지갑. 엄청나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라는 게 또 나와요. 여기 보시면 이게 어떤 거냐면, 소매 시장에서 고객 편의성이 강조되면서 매장과 온라인 소매상보다 매끄럽고 마찰 없는 쇼핑 경험과 함께 옴니 채널의 결제가 중요해지고 있다. 디지털 시대를 접어들면서 소매상들은 인공지능, 암호화폐, 분산 원장 기술, 사물 인터넷, M2M 등과 같은 새로운 기술들을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을 유지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안간 힘을 쓰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제를 둘러싼 규제, 사기 및 보안 등과 같은 고통은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있다. 그렇다면 이 과제들이 해결이 된다면 여기 나온 인공지능, 암호화폐, 분산 원장 기술, 사물 인터넷, M2M 같은 거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치겠죠. 그때 가격들은 더 많이 상승할 거라 보고 있고요. 이따가 차트적인 내용은 또 따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거시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결제 혁신은 지속되며 플랫폼 통합형 지출을 부추기고 있다. 언뱅크드를 위한 금융 포용 향상, 금융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언뱅크드에 대해서는 뭐 14억 7천만 명이 됐는데, 앞으로 글로벌 휴대폰 침투율은 92%에 이르며 스마트폰 보급률은 55% 집계함. 그래서 언뱅크드에, 그러니까 이제 뱅크, 은행과 아니라는 그런 게 결합이 된 건데, 인구가 많은 시장에서 모바일 접속은 금융 소외 계층이 금융 서비스를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방안이 되고 있다. 그러면 모바일이 앞으로 더욱더 보편화가 되고, 이 언뱅크드를 이용하는 그 성인이 약 14억이 되는데, 14억 7천만, 이들도 나중에 사용하게 된다면 또 이 더 많은 자본들이 들어오겠죠. 아직까지는 전 세계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핸드폰을 통해서 은행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체를 하고, 뭐 QR코드를 통해서 결제를 하고, 뭐 삼성페이 이렇게 잘 되는 나라가 사실 뭐 미국이나 여러 가지 선진국은 있지만, 아직 뭐 개도국이나 이런 여러 가지 국가들은 미흡한 곳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시설이 약간 낙후되는 곳도 많고, 이런 것들이 같이 개선이 되고 하면 또 다른 이렇게 형성을 하겠죠. 네, 영국장님 반갑습니다. 영국장님 가끔씩 이제 자주 오시는 분인데 아직 안 주무시고 계셨네요. 네. 그 QR코드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여기도 뭐 후불 결제 나오고, 전자머니. 이제 여기서도 보면 뭐 핀테크 등장과 함께 기존 금융기관의 혁신, 그리고 오픈 데이터로 진전 등이 펼쳐지고 있는 지금 혁신의 퍼펙트 스톰이 일어나고 있다. 그만큼 뭐 가파르게 이제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선호 결제 방식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보통 홍콩 같은 경우에는 뭐 29% 현금이, 신용카드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컨택 리스트 카드, 모바일 컨택 리스트, 뭐 앱내 모바일 월렛부터 해서 뭐 이렇게 있지만 뭐 점차 앞으로는 뭐 증가가 하겠죠. 뭐 홍콩, 마카오, 타이완 시장은 서로 뭐 어느 정도 상이하다라는 그런 결과가 있었고, 여기서 보시면 한국 카카오은행이라고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카카오은행 내에 금융기술연구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핀테크 및 IT 기업과 협업해 신기술에 기반한 금융 서비스를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기대 효과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의 협력, 인공지능, 생체 인증, 보안 등 디지털 신기술 연구 개발을 폭넓게 수행함으로써 새로운 금융혁신의 서비스의 창출에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됨.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제가 위에 말씀드린 내용들이 다 연관이 됩니다. 보험 서비스 관련된 내용도 나오고요. 모바일 이제는 소액 투자 플랫폼도 나오고, 매출 채권 관련된 것도 나오고요.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 투자 상품들이 되게 많아요. 키오스크를 통한 소액 해외 송금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모바일 보험 쿠폰 서비스. 되게 많죠.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이게 나와요, 여러분. 뭐가 나오냐? KT 관련돼서 동백전이 나와요. 동백전이 뭐냐? 부산시에서 진행한 블록체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암호화폐예요. 암호화폐예요. 이것을 KT가 제공을 해주는데요. 이 통신 3사들이 사실 블록체인 관련된 서비스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협업을 해서, 정부와 협업을 해서 이 관련된 동백정을 또 이제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이전에 뭐 17년도에 암호화폐는 사기다, 뭐 어쩌고 저쩌 했는데 얘네들은 과연 암호화폐를 부정하는 것일까? 두 번째, 아니 투자하지 말라면서 이거 앞으로 암호화폐 다 없앤다면서 결국 특근법 인정해줬잖아요. 내년에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 특근법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앞뒤가 다르죠. 앞에서는 사기다, 뒤에서는 맞다. 절대 운동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갈 시장이에요. 가는 시장이다. 왜? 불법이고 도박이면 국가가 규제해서 벌금을 때리지. 아직까지 투자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것을 안 해요. 오히려 뭐라고 하냐? 세금을 매긴다고 하잖아요. 왜? 왜일까요? 도대체. 사기고 도박인 판에 투자를 하면 벌금을 물고 경찰서를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시장에 투자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 다 경찰서 가야 되잖아요. 세금을 매긴다는 건 이제 자산을 인정한다. 네, 세원님 안녕하세요. 코인복지사님 동백정으로 밀면 사먹기 반갑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뭐 생각할 수 있지만요. 사실 뭐 차트 보면서 또 이제 가격적인 면도 말씀드릴 거예요. 뭐 단기 대응을 하시거나 뭐 약간 나는 매매에 집중을 하겠다 하신 분들은 이 관점이 맞는 거고, 그렇지만 더 크게 보면 이 시장이 이렇게까지 간다는 거는 이것도 결국 가격이 오른다는 내용이죠.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리고 제가 전 영상이나 전전 영상 많이 말씀드린 차트 내용 이제 살짝 브리핑 해드릴게요. 관점은 아직도 유효해요. 어떤 거냐? 이전에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차트를 언급할 때랑 보고서를 언급할 때랑 뉴스를 언급할 때가 있어요. 결국에는 하나의 틀로 맞물려서 보는데, 이 차트 내용 말씀드릴 때는요, 단기적인 가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요, 보고서나 뉴스를 말씀드릴 때는요, 중장기적인 관점을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차트는 제가 작년부터 방송을 시작했지만 제가 편집하거나 막 이렇게 조작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실시간으로 하고 있고 녹화 방송으로 가끔씩 올리고 있기 때문에.